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본격적인 실적 시즌입니다.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종목 중 하나죠. 바로 한미 반도체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쇼크 중에 쇼크가 났어요. 네네. 무려 영업이익이 90%나 감소했다고 하는데 한미 반도체 주가 문제 없을까요? 네, 뭐 실적은 문제가 있는데요. 주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네, 오늘 촬영 일자가 4월 20일 이제 목요일인데 어제 장 끝나고 공시가 됐는데 맞아요. 오늘 좀 빠지지 않을까 했는데 별로 안 빠지는 게요. 사람들이 확실히 스마트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실적이 나오는 거는 작년에 중국의 락다운 한 영향이 이제 끝자락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수주를 받고 이게 납기가 되기까지 6개월, 9개월이 걸리는데 그게 이제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수주 상황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12월, 1월, 2월, 3월 지금 수주 흐름을 보면 MOM이라고 하잖아요. 전달 대비해서 지금 수주가 계속해서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상저하고 실적은 확실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확실히 주가는 선행해서 땡기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주가 방어 차원일 수도 있고 지금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97만 주 정도 되고요. 지금 시가로 따지면 한 200억 정도. 네, 확실히 이제 현금도 많고 좀 이제 그 주주 어떤 그런 가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회사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순이익 단기 순이익이 1,331억을 찍었어요. 매출이 265억인가 그런데 HPSP라는 회사에 지금 지분 투자를 했잖아요. 네네. 네, 그 10% 초반대에 그 지분 가치가 한 1,700억 이 정도 될 텐데 이게 이제 뭐 세금 떼고 이렇게 하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가 돼서 지금 1,331억이 잡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를 덜 빠지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실적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과 무관하게 역시나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에코프로가 지금 애널리스트의 매도 권유가 이어지면서 상승세가 좀 한풀 꺾인 느낌이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도 뭐 최고가 80만 원대와 대비했을 때는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그래도 한 60만 원대를 유지하면서 네네. 그래도 좀 비교적 견조하다, 괜찮다, 큰 폭으로 빠지진 않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네. 2차 전지 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다 이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네네.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2차 전지를 거의 뭐 사랑하다시피 하는 것 같은데, 이 네네. 사랑 언제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죽을 만하면 또 호재가 나오고 또 호재가 나오고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이 또 있으니까 여기에 또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제 더 이상 어떤 호재가 나와서 또 주가를 환호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기존에 보유한 사람들의 어떤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신규로 편입하는 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시장에서 음. 또 제2의 에코프로 네. 찾기가 열풍이 돌고 있는데, 최근에 제2의 에코프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공교롭게도 좀 에코프로 삼형제랑 좀 비슷하게 네네. 그런 그룹주가 하나 있잖아요. 네네. 아시죠, 당연히? 그렇죠. 포스코 그룹이에요. 네. 정말 워런 버핏도 손절하고 나가는 회사잖아요. 네, 장기 그러니까요. 투자를 하러 왔다가 그만큼 안 되는 회사였는데 진짜 이게 2차 전지 산업으로 확 바뀌면서 이 철강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잘 전환한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지금 삼형제가 있죠. 네, 포스코 홀딩스 네. 지주사하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 M 이게 이제 구 포스코 케미칼이죠. 바꿨어요. 퓨처 미래 머티리얼, 그래서 퓨처 M이에요. 네, 그래서 케미칼 좀 너무 올드하다라고 해서 네. 포스코 퓨처 M으로 바꿨고, 그리고 포스코 M텍 여기 세 개 회사가 최근에 이제 IRA 세부 조항이 나오면서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적대 국가에서 채굴된 그 광물 원료라도 FTA 우리나라 한미 FTA 돼 있죠. 여기서 이제 50%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보조금 대상에서 이제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양극재, 음극재 같은 이제 요런 이런 그 머티리얼, 그리고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까지 포스코 퓨처 M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에코프로 그룹하고 좀 뭐 견줄 수가 있죠. 그리고 아주 광물 채굴부터 로우 머티리얼까지 다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을 할 수 있는 회사가 포스코 네.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 염호부터 시작해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에코프로 그룹주보단 조금 더 실체가 있는 그룹이 포스코라고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에코프로도 실체는 있죠. 아, 네, 그쵸. 그건 실체 그렇죠. 숫자도 꽤 잘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 좀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탄탄하다. 밸류에이션이 좀 과하게 간 거지. 물론 이제 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포스코 그룹주가 전통적으로 철강주였잖아요. 저는 네네. 포스코 그룹주들이 그때 한창 급등했던 날에 음. 뭐 철강주들도 같이 강세를 보여서 '아 그걸로 엮여서 오르나?' 싶었더니 뉴스를 찾아보니까 2 차 전지 대장주로 떠올라서 그렇게 급등을 했더라고요. 네네. 갑자기 이렇게 2 차 전지의 대장주로 떠오른 이유 뭘까요? 그동안에 이제 그 철강 산업이라는 게 예. 사실 그 신흥국들, 개도국 막 음. 이렇게 이제 그런 나라들이 하기에 제일 좋은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개발이 안 된 나라들은 SOC라고 하죠. 사회적 간접 자본들을 예예. 많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음. 도로도 깔고 뭐 인프라도 음. 구축해야 되고 그러면 철강하고 시멘트는 굉장히 필수니까. 필수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선진국이 되고 나면요. 네. 수요가 훅 떨어져요. 음. 네. 그리고 가격 경쟁도 떨어지죠. 음. 포스코가 딱 그런 그거고요. 뭐 일본도 마찬가지죠. 음. 뭐 신일제철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 항상 이제 새로운 또 어떤 그 미래 소재 산업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비철금속 쪽에서 많이 연구 개발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자원 개발까지 열심히 했는데 그게 2차 전지에서 터진 거죠. 네. 음. 간략하게 회사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네.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재 그 2차 전지 양극재 쪽이 메인인 회사고 국내 유일의 음극재도 할 수 있어요. 음. 지금 대부분 음극재가 중국산이거든요. 예. 그런데 국내에서 음극재를 할 수 있는 회사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철강 산업이 주력이에요. 철강 산업이 주력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에 이제 어떤 2차 전지 사업들이 가미가 되면서 음. 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지금은 포스코 홀딩스가 36조거든요. 네. 시총이. 그런데 포스코 퓨처 M이 거의 육박하고 있어요. 32조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는 이 모기업을 따라잡는 오. 규모까지 왔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 엠텍이 이제 최근에 좀 뭔가 새롭게 부상한 네네. 회사인데 이름 많이 네. 들었어요. 포스코 엠텍은 원래는 이제 철광석에서 산소를 분리해서 이제 고순도 알루미늄 탈산재를 생산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뭐 여기에 페로망간이나 동판재 같은 이런 그런 공장을 위탁 운영을 하는 거죠. 최근에 포스코가 이제 광양에 이제 고순도 니켈 공장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운영을 또 누가 하겠어? 그럼 이 회사가 할 포스코 수밖에 네, 엠텍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산화 리튬 관련해서 시설도 또 만들 거잖아요. 네. 누가 하겠어요? 또 포스코 엠텍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포스코 이제 직계 그룹 중에서 네. 유일하게 소재 회사를 운영해 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고요. 사실 실적은 뭐 회사가 작년에 3,422억 매출 나왔고 영업이익은 64억이에요. 네. 근데 시총이 지금 1조 2,600억이거든요. 근데 좀 과하게 그렇네요. 네네. 조금. 그렇죠. 올해도 매출 3,200억, 영업이익 한 80억 정도 전망하고 있는데 확실히 요즘에 2차 전지 그러면 화끈하게 그니까요. 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철강 가격 올렸잖아요. 열연 네네. 강판 가격 올리면서 또 철강주들 같이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실적 네네. 시즌이다 보니까 또 실적 이야기도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네네. 철강 열연 강판 가격을 올리면 실적에도 플러스가 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철강 산업 사업 가지고 이 올라오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일단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매출이 한 84조 8천억 정도 나왔고 네. 영업이익이 한 4조 9천억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매출은 조금 늘어요. 85조 5천억 정도 보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4조 6천억. 오히려 줄었네요. 감익이 될 가능성이 높고 포스코 퓨처엠은 좀 달라요. 포스코 퓨처엠은 굉장히 실적이 좋은데 오. 작년이 매출이 3조 3천억 했고 영업이익이 1,659억 네. 했는데 시총이 32조니까 꽤 비싸요. 그런데 올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올해 매출이 5조 넘게 나올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3,400억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올해 전망하는 실적대로 나온다 그러면 괜찮네? 이 정도는 가능한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런 네. 상황에서 좀 네. 투자를 해도 될까요? 말씀을 네. 들어보니까 네. 제일 혹하는 게 네. 이 포스코 퓨처 M에 좀 네. 투자를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 포스코 계열사 이 세 가지 계열사 중에서 네네. 어떤 기업에 좀 투자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만약에 2차 전지 쪽을 보고 투자한다 그러면 포스코 퓨처 M이 제일 낫긴 한데요. 성장세도 굉장히 좋고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싸다 지금. 밸류가 싸지는 않아요. 네. 네. 뭐 1년에 영업이익 3,400억 나오는 회사가 시총이 32조면
PR이 100배가 넘잖아요. 요즘에 PR 100배 넘는 뭐 2차 전지주들이 워낙 많으니까 음. 뭐 그렇긴 하지만 사실 저는 이런 주식은 잘 안 사요. 네. 그래요? 네. 너무 네. 고밸류라서? 고밸류는 별로 안 삽니다. 네. 하여튼 뭐 투자는 개인의 성향이기 때문에 사실 포스코 케미칼은 제가 예전에 쌀 때 네. 굉장히 우리 아이템에서 많이 이야기했어요. 네. 그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럼 이 세 네. 가지 기업들 다 네네. 고밸류여서 쪼끔 조심스럽다, 우리 대표님 입장에서는? 네네. 뭐 저는 뭐 최근에 좀 이미 많이 맞아. 그건 그래. 예 맞아. 프라이싱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가요. 또 인제 충분히 적당한 가격이 오면 한번 주목해 보는 음.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최근에 시장의 수급이 다 2차 전지 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코스닥 지수 생각보다 음. 안 빠지고 네네. 견조한데, 그럼 이런 2차 전지 종목들에 투자할 때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좀 해 주실까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약간의 거품이 있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데요. 또 악플 달릴 수도 있는데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일단 밸류에이션은 좀 과하다. 음. 일단 성장 산업은 맞고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쵸. 물론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올랐기 때문에 제가 좀 할 말은 없지만 그때도 밸류가 좀 비쌌고 지금도 좀 비싼 측면이 있는데 계속 이제 주가가 오르니까 개인들이 못 견디는 거거든요. 음. 나만 맞아.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도 네 항상 자기 원칙대로 네 투자하는 게 승률을 높이는 음.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손절 정말 잘하셔야 돼요. 아, 혹시나 그래요? 혹시나 본인의 투자 아이디어하고 다르더라도 음. 손절 잘해서 손실을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까지만 투자하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 워낙에 2차 전지가 핫하다 보니까 '아, 나만 좀 소외되는 거 아닌가.' 해서 막바지 이렇게 탑승했다가 네네. 또 주르르륵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투자 판단에 일단 참고로만 활용해 주시고요. 혹시나 보유하신 분들이 있다면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댓글이 달렸어요. 음. 질문이 왔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종에서 빠졌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 주가나 실적에 문제가 생기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우리 대표님 생각 어떠세요? 일단 22개 차종이 발표가 됐죠. 네. 네. 보조금 지원받는 게 발표가 됐는데 현대 기아차는 하나도 없어요. 네. 맞아요. 없고 전부 이제 대다수가 이제 미국 음. 브랜드들이고요. 그리고 일본 차들도 빠졌고 그리고 이제 독일의 폭스바겐 같은 데도 빠졌는데 좀 기존에 보조금을 받던 GV70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오히려 빠졌어요, 세부한이. 음. 왜냐면 원료 광물이나 인제 이런 것들 이제 그 기준을 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네. 좀 뼈아픈 거긴 한데요. 당장은 좀 이런 그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화를 굉장히 빨리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조만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쪽 수출이나 이쪽 그 실적 흐름이 당분간은 뭐 계속해서 괜찮아질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네네.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 대표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다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